안녕하세요. 드라마 브리저튼 많이들 시청하시는 듯합니다. 시즌4에는 한국인 배우가 주인공으로 활동하다 보니 더욱 인기가 높은 것 같습니다. 런던 사교계의 화려한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브리저튼의 배경이 된 시대는 19세기 초 영국의 리젠시 시대입니다. 영국 리젠시 시대는 조지 4세의 섭정 기간인 1811년에서 1820년까지로 규정합니다. 드라마는 200년 전 런던 상류층의 문화와 생활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역사적 고증과 재현이 필요합니다. 촬영은 런던의 햄튼 코트 궁전과 랭카스터 하우스, 레인저스 하우스 등에서 이루어지고 특별히 로얄 크레센트 등 리젠시 건축물이 많은 바스의 거리도 자주 등장합니다. 인물들의 의상과 장신구, 실내 장식과 소품들도 당시 시대를 아주 잘 재현해서 200년 전 리젠시 시대 런던의 상류 사회의 삶과 현장을 감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리젠시 시대는 상류층의 화려하고 세련된 취향과 교양을 중시하는 사교 문화가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던 시대였습니다. 또한 이들의 취향과 품위를 따라가려 했던 신흥 중산층의 성장으로 영국 사회는 고급 취향의 문화 소비라는 시대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취향과 교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사교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차와 커피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이와 함께 티웨어 등 테이블웨어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영국 포셀린 공방의 수를 확인해보면 더욱 뚜렷해집니다. 1770년 이전 27개에 불과했던 영국 포셀린 공방이 1810년에 와서 무려 106개로 늘어났습니다. 영국 리젠시 시대는 영국 자기 역사의 르네상스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브리저튼을 눈여겨보신 분들이라면 느끼셨을 겁니다. 그곳에 등장한 포셀린 티웨어들이 리젠시 시대 찻잔이나 티파트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사실을요. 이 점이 앤틱 찻잔을 소개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실내 장식과 패션, 가구, 장신구와 여러 소품들, 특히 오너멘탈과 실버웨어 등에 대해서는 고증에 무척 신경을 쓴 흔적이 확실했지만 아쉽게도 포셀린 티웨어만큼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브리저튼 시리즈는 많은 티타임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찻잔과 티팟들이 등장합니다. 찻잔을 든 주인공들이 자주 클로즈업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찻잔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브리저튼 가문의 찻잔으로 자주 등장한 콜포트의 레블리, 로얄 알버트의 레이디 칼라일, 웨지우드의 플로렌틴, 그 외에 샬롯 여왕이 들었던 티타임에 등장한 이런 종류의 화려한 금장의 여러 잔들이 있었지만 리젠시 시대 찻잔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듯합니다. 200년 전 리젠시 찻잔을 다양하게 갖추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깨질 위험이 큰 진품을 사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데다 시각적 연출을 우선시하다 보니 금장의 마모가 적고 색감이 선명하고 더 화려한 찻잔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리젠시 시대의 찻잔들은 어떤 잔들이었을까요? 브리저튼에 등장했어야 할 잔들은 어떤 잔들이었을까요? 바로 여기 제 찻상에 놓여있는 잔들이 바로 1810년에서 20년 그리고 좀 더 이후 1830년대 영국 리젠시 시대에 생산된 찻잔들입니다. 리젠시 시대 영국 공방들은 고급 취향적 소비 문화라는 트렌드에 부응하는 자기 생산에 주력합니다. 이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테이블웨어로서의 기능성의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디자인의 혁신이라는 장식성의 측면입니다. 기능적 측면으로 뜨거운 음료에 잘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도 좋아야 했고 또한 얇고 가볍고 투광성이 좋도록 빚어져야 했습니다. 이런 기능성을 실현시킨 최대의 발명품이 바로 본 차이나였습니다.
본 차이나는 1790년대 스포드 공방에 의해 정확한 공정 과정에 따라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중국과 독일의 경질자기 레시피를 따랐던 뉴홀마저도 1813년 생산 라인을 본 차이나로 완전 전환합니다. 결국 리젠시 영국 포셀린 찻잔은 본 차이나가 지배하게 되고 그 흐름에 따라 영국 찻잔은 곧 본 차이나라는 공식이 성립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장식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리젠시 영국 포셀린 공방들의 약진과 열정은 괄목할 만했습니다. 크게 주목되는 장식적 포인트는 바로 잔 쉐입의 다양화에 있었습니다. 리젠시 시대 초기에는 부트 쉐입 잔이 가장 대중적이었습니다. 부트 쉐입 잔은 중국의 전통 티잔 형태로 가장 고전적인 쉐입입니다. 특별한 장식미가 없는 라운드형의 핸들도 원형 루프형 쉐입입니다. 그런데 리젠시 시대에 들어오면서 라운드형 보디 쉐입과 원형 핸들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1810년 콜포트의 토마스 로즈 공방에 이 이마리 패턴의 잔이 그 변화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두 잔을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트 쉐입이 유연한 곡선형 라운드 쉐입이라면 토마스 로즈 공방의 이 찻잔은 사다리꼴 쉐입입니다. 핸들도 부트 쉐입이 원형 루프인데 반해 이 찻잔은 직사각형으로 각이 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잔의 높이도 보시면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데 마우스가 상대적으로 넓어지기 때문이겠습니다. 이렇게 각진 형태로의 전환의 결정판이 바로 런던 쉐입 잔입니다. 런던 쉐입은 1812년에 처음 등장하여 거의 모든 영국 공방이 이를 생산할 정도로 리젠시를 대표하는 잔입니다. 잔의 이름도 런던 쉐입인데 중국 전통을 벗어나 새로운 시대의 영국적인 정체성을 느끼게 합니다. 콜포트 잔 핸들과 비슷한 직사각형 쉐입이지만 엄지가 닿는 썸 레스트가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 올라와 있고 잔 보디는 한 번 더 각을 이루게 하고 아래쪽에는 굽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이전 잔들에 비해 훨씬 건축적 조형성이 두드러지게 부각됩니다. 잔이 굽을 갖추게 되면 당연히 잔의 높이가 높아지겠지요. 그래서 리젠시 찻잔들은 잔의 비례를 맞추기 위해 풋을 제외한 잔의 보디 높이를 낮추게 됩니다. 잔의 키가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마우스는 넓게 펼쳐지는 플레어드 마우스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위해 잔의 핸들이 림보다 높게 올라오는 하이 핸들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들레이드 찻잔을 보시면 낮은 키 플레어드 마우스, 하이 핸들과 풋이 있는 T잔, 가장 전형적인 리젠시 찻잔의 쉐입입니다. 잔의 멋이 핸들 쉐입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게 되자 리젠시 시대에는 다양한 핸들이 소개가 됩니다. 런던 쉐입의 흥행에 따라 안틱, 헤어핀, 위시본 등 각진 핸들이 크게 유행합니다. 둥근 원형 핸들도 전통을 유지하긴 하지만 장식성이 극대화되는 양상으로 크게 바뀝니다. 리젠시의 고급 취향적 장식미는 1세기 전 프랑스의 화려한 궁중 양식이었던 로코코 스타일을 부활시키는 형태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름 붙여놓기를 로코코 리바이벌 양식이라 했습니다. 로코코의 대표적인 패턴이라 할 수 있는 C자, S자 스크롤과 로카이유, 폴리에이티드 이런 패턴이 잔의 핸들에 적용되어 좀 더 과다한 장식미가 드러납니다. 여기 1815년 챔버레인 공방이 서 제임스 요 서비스로 처음 선보였던 바드 쉐입 찻잔은 전통적인 루프 핸들이지만 핸들 안쪽에 C자형 스크롤이 위아래로 서로 만나면서 두 개의 돌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825년 생산된 콜포트의 이 펜브르크 찻잔의 핸들을 보시면 윗부분은 원형에 가까운 루프 쉐입이지만 원의 한쪽 끝은 원 안쪽으로 꼬여 들어가면서 끝부분이 위로 돌출되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 끝은 잔에 부착되어 핸들의 버팀목이 되는데 라인이 좀 더 확장되면서 바깥쪽 아래로 삐쳐나와 좀 더 파격적인 돌출형 스포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 물음표 같기도 하고 영어 알파벳 Q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핸들의 전체적인 쉐입이 무척 기하학적이고 파격적인 조용성을 갖고 있는데 마치 대장장에 의해 정교하게 당금되어진 금속 장식품 같은 느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수공으로 공들여 다듬어 놓은이라는 의미를 지닌 로트라는 단어를 붙여 로트 핸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로코코풍의 과도하고 돌발적인 돌출과 기하학적 이미지는 여기 콜포트의 아덜레이드 찻잔 핸들에서 보듯이 울퉁불퉁한 나무가지를 모티브로 한 나일드 트윅 핸들로 더욱 극대화됩니다. 과도하게 돌출된 프로젝션과 비정형적이고 의도적인 언밸런스 등이 기묘한 매력을 발산해줍니다. 리젠시 시대 로코코 리바이벌 찻잔의 화려한 세련미는 핸들의 쉐입과 조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잔과 소스에 적용된 현란한 장식성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특별히 잔의 어디 부분에 주목하여 장식미를 극대화했는지 여기 놓인 찻잔들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살펴보았던 여기 뉴월의 보트쉐입 잔과 콜포트의 펜부르크 잔을 같이 두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장식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곳이 잔의 어느 부분인지요? 보트쉐입 잔은 밋밋하고 단조롭지만 이에 반해 이 펜부르크 찻잔이 더 화려하고 세련되게 다가오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잔의 림과 엣지에 있습니다. 보트쉐입 잔의 림은 아무런 장식미를 갖추지 않고 단순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금장 정도 칠해져 있을 뿐이지요. 그렇지만 펜부르크 찻잔의 림에는 마치 작은 그술이 박혀 있는 듯 오돌오돌한 양각 릴리프 데코가 두툼하게 밴드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코를 가드로닝이라고 합니다. 잔과 소설림에 장식된 가드룬드 패턴은 독특한 콘벡스 효과, 즉 기면 위로 볼록하게 돌기된 양각 패턴으로 인하여 밋밋한 림의 건축적 장식성을 추가하여 시선의 몰입감과 질감의 사실성을 크게 상승시켜 놓았습니다. 가드룬드 데코는 1810년대 우스터의 바플라이트 밥 공방에서 처음으로 테이블웨어에 적용하였고 리젠시 시대를 관통한 대표적인 장식 패턴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엣지 림의 추가적인 장식미를 구현하는 방식은 스크롤, 로카이유, 폴리에이티드 등 로코코의 여러 패턴들을 양각 릴리프 데코로 구현해 놓은 데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1830년대 처음 등장했던 콜포트의 아덜레이드 찻잔은 림 엣지에 구현된 양각 릴리프 데코를 가장 잘 완성해 놓은 찻잔으로 평가받는데요. 로코코의 대표적인 무늬인 잎새형의 폴리에이티드 스크롤 패턴은 두 날개를 펼친 새를 보는 듯하고요. 폴리에이티드 스크롤 패턴 사이사이로는 다시 작은 잎새들로 장식을 확대해 놓았는데 이 모든 데코가 낮은 릴리프, 양각 부조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찻잔의 림 엣지의 고급미를 상승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장식 기법은 밴드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데코로는 이렇게 잔 림 안쪽이든 바깥쪽에 두툼한 코발트 블루 밴드를 둘러친 후 반복적으로 배치된 화려한 금장 패턴을 넣는 것이지요. 혹은 이렇게 잔 보디 중간에 잎새 무늬를 중첩하여 연결하는 인터로킹 길트 밴드로 리젠시 찻잔에서 아주 흔하게 발견되는 로코코 리바이벌 스타일 데코입니다. 리젠시 시대 영국 찻잔은 역사적으로 보면 일종의 분기점과 같습니다. 이 시대에 소개된 찻잔의 쉐입과 데코 스타일은 새로운 기술과 미감이 결합한 결과로 이후 영국 세라믹 역사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리젠시 차자는 사실상 앤틱 차자의 출발점이면서 테이블웨어의 전통을 구축하는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